네, 안녕하십니까. 헬로 에브리온 구텐탁. 그냥 선생님 필통으로 얼굴이 좀 해보고 싶었는데 노잼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화학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화학으로 넘어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전공이 아니라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뻘소리를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쓸쓸하네요. 쓸쓸함을 달리기 위해서 오늘 화학을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이고요. 전문 과학 분야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4단원이에요. 즉 과학혁명 이후에 근대과학, 그러니까 그 이후 과학이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신 대신에 자연 그 자체를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과학의 여러 분야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학문적으로 성립된 시기를 바로 근대과학, 근대시기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서도 뭐 화학,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 뭐 해양학, 지질학, 여러 가지 자연 계열에 있는 과학 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보아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보아제에 대해서만 할 건데요. 라보아제가 각도를 좀 바꿔볼까? 라보아제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지난번 투표 결과대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사를 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반, 5반, 7반, 그러니까 선생님네 반에서 홀수반 학생들은 수행평가 이전,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주겠죠. 네. 영상을 찍기 전주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기 전주에 이미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은 3반, 5반, 7반 학생들은 라보아제 이거 영상 다 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돌턴하고 아보가드로가 나오는데, 아보가드로까지는 보지 말고 돌턴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반, 5반, 7반 학생들은 라보아제와 다음 영상의 절반, 돌턴까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반, 6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그 80분짜리 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4반, 6반 학생들은 오늘 이번 영상만 보면 됩니다. 알았죠? 출석 체크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제대로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9, 근대화학체계의 설립인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라보아제의 연소 이론, 돌턴의 원자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등 여러 화학 이론에 대하여 과학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책이 아니라 프린트에다가 보면은 그러므로 하고 땡땡땡 하고 해놓는 게 있어요. 그게 거의 과학사적 의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라보아제 이론에 들어가기 앞서 보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반대했대요. 그 갈릴레이가 반대하다가 교회한테 혼난 것처럼 보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교회한테 혼났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사원소가 변하면서 이 모든 물질을 구성한다고 하면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왜 어떻게 해도 그 4가지 원소 중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냐, 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이제 난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가 그러고 혼났어요. 이런 보일이나 뭐 여러 화학자들이 어떻게 기체나 뭐 다양한 것들, 연금술에서는 뭐 고체를 연구했을 거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은 기체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기, 즉 기체에 대한 관심은 기체의 성질을 다루는 기체화학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즉 1번 들어갔어요. 86쪽이에요. 그래서 18세기 전과 후로 나누는데 18세기면 1700년대예요. 보면 옆에 보면 프리스틀리스, 셀레, 슈탈 다 보면은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이전에는 공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중에 하나이며 그냥 단일로 구성된 물질이다. 그 공기 그 자체로만 구성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세기 라부아지에 뭐 돌턴 이런 사람들 이후에는 다양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 여러 종류의 공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공기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공기가 질소, 산소, 뭐 아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기체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공기랑 기체를 동일시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에는 괄호에 기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공기나 기체를 발견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당시에는
고정된 공기, 수소는 가연성 공기, 질소는 나빠진 공기, 일산화질소는 초석의 공기, 이산화질소는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초석의 공기. 뭐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명명을 했어요. 이름을 되게 힘들게 지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고정된 공기로서 블랙이라는 사람이 깜장이에요. 깜장이 아저씨가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켰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하면 여기 이미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공기 중에서 따로 분리를 시켰대요. 분리를 시켜서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분리된 것처럼 다른 기체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깜쟁이 아저씨가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기체 화학의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 플로지스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아마 러커토시를 하면서 부정적 발견법에서 임시변통적 가설, 즉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헛짓거리는 주장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배울 때 잠깐 플로지스톤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연소 현상에 나오는데요. 연소 현상이 뭐예요? 연소 현상. 바로 불에 의해서 물체가 타는 현상, 칙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연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불 지피는 현상이죠, 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18세기에 이런 기체 화학이 발전하면서 화학자들은 플로지스톤 이론이라는 것을 창안하고 그걸 믿게 됩니다. 플로지스톤이 뭐냐? 물체가 불에 탈 때 빠져나가는 원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자세한 거는 책이나 이런 거 참고하면 되고요. 왜냐면 러커토시 때 했으니까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지스톤이 물체가 불에 탈 때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에 타는 현상, 즉 연소 현상은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플로지스톤 이론에 대해서는 두 명의 화학자가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슈탈입니다. 슈탈은 플로지스톤 이론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켰고요. 두 번째는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인데, 프리스틀리는 그 플로지스톤의 정체가 산소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먼저 슈탈이 어떻게 플로지스톤 이론을 체계화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탈은 무게가 없는 질량이 없는 가연성 물질, 즉 불에 타는 물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플로지스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를 아침에 빗었는데 잘 안 듣는지 자꾸 여기 개털처럼 됐네요. 그래서 이 가연성 물질을 바로 플로지스톤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플로지스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지스톤이 일단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다.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플로지스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물질이 더 잘 탄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었지만, 예로 들면 여기는 이제 불에 잘 그을리게만 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로지스톤이 많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반대로 이런 종이의 경우에는 물질에 잘 타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로지스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플로지스톤이 많으면 물체의 질량이 커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질량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소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질 속에 포함된 플로지스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연소라고 직접 명명을 했습니다. 슈탈이라는 사람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이 물질이랑 결합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연소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직 산소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슈탈이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어요. 근데 플로지스톤 이론에 한계점이 생겼죠. 뭐냐면 반증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나오죠, 반증. 나무는 불에 탈 때 무게가 줄지만 금속은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당시 화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피하거나 부정적 발견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래서 당시 화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피하거나 부정적 발견법으로 대응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스틀리, 이름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은 붉은색 수은 재, 그러니까 타고 남은 재 있죠. 잿더미 할 때 재, 그 수은 재를 가열했더니 새로운 기체가 나왔대요. 뭔지 몰라, 이 기체가. 근데 특색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물질하고 연소시켰을 때 다른 기체에서 연소시킬 때보다 더 잘 돼요. 일반 공기 중에서 불에 타는 것보다 이 모르는 기체에다가 불을 지피는 게 더 잘 타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를 그 미지의 기체 속에서 태울 때가 더 잘 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스틀리는 이 기체에 플로지스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없으니까
플로지스톤이 뭐 아까는 종이에 플로지스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뭐 플라스틱에는 플로지스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근데 공기에도 어느 정도의 플로지스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양의 차이만큼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서 얘가 불에 타는 거고, 종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타는데 이 공기에 있는 할당량보다 종이에 있는 할당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잘 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론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산소는 이 공기보다도 플로지스톤이 거의 없으니까 이 다른 물질들,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 많든 적든가, 많으면 더 많이 더 잘 타고 적으면 더 적지만 그래도 더 잘 타고, 공기에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플로지스톤이 넘어올 수 있는 그 범위, 양이 더 많은 거고, 그 양만큼 더 잘 탄다고 생각을 한 거죠, 프리스틀리는. 그래서 이 미지의 기체를 바로 플로지스톤이 없는 기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기체가 뭔지 알죠. 바로 산소였어요. 산소는 실제로 연소를 일으킬 때, 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실험할 때 보면 불타는 촛불에다가 뚜껑을 덮어 씌워서 딱 공기 차단을 막아버리면 안 타죠. 불이 꺼지죠. 알콜 램프 끌 때도 쏙 해서 끄뜨리죠. 왜냐하면 산소가 공급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플로지스톤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고 그냥 플로지스톤이 없는 미지의 기체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미지의 기체가 바로 산소였던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 연소 현상은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앞에서 했지만, 지금 프린트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고쳐서 이제 수정해서 올릴게요. 연소는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라는 역발상을 라부아제가 드디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연소라는 게 불에 탄다는 것이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었는데, 라부아제는 거꾸로 산소를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라부아제는 1743년부터 179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게 보면은 어떤 과학자들은 연도를 안 붙여주고 어떤 과학자들은 붙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부아제는 새로운 연소 이론을 제시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론이 연소 이론이에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립시켰습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은 좀 뒤에 할 거예요. 그리고 원소와 화합물을 구분했었고, 이것도 뒤에 합니다. 화학 명명법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뒤에 합니다. 다 뒤에 있다 해요. 오늘 왜냐면 라부아제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라부아제는 뭔가를 검증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1776년에, 외연도 안 해도 돼요. 단지 이건 알아둬야 돼. 프리스틀리랑 똑같은 실험한 거예요. 붉은 재를 똑같이 태운 거지. 태웠는데 그곳에서 얻은 기체를 프리스틀리는 이제 옥시제니움 뭐 해서 우리나라 말로 산소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산소라고 명명했을까요? 이미 프리스틀리가 플로지스톤이 없는 기체다라고 했는데 왜 플로지스톤이 없는 기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산소라고 굳이 다른 이름을 지었을까요? 플로지스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제는 플로지스톤을 믿지 않았던 라부아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와 동일한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프리스틀리와 마찬가지의 결과긴 하지만 결과는 현상은 똑같아도 결론 도출할 때 프리스틀리랑 반대로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냐? 이제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흡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불이 더 잘 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라부아제가 그 이후에 쭉쭉쭉쭉 근대 화학의 체계를 정립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반증이 엄청 많아져서 이 플로지스톤 설이 퇴화가 될 때, 부정적 발견법에 의해서 퇴화가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라부아제는 끈질기게 플로지스톤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냐 산소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결국은 둘 다 똑같은 실험에 의해서 나타난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 관찰의 이론을 준수했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같아도 결론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제는 새로운 물질관을 확립했는데요. 세 번째예요.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원소는 이제 라부아제가 화학 체계를 다시 정립합니다. 본인만의 화학 체계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원소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지만 뭐 여기서 말하는 원소라면 기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죠. 당시에는 원자, 즉 원자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소라거나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은 실체, 금이나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고 하지만 원자, 최대한 쪼개지고 어떤 그 알갱이라는 거, 그 알갱이 자체는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에 있는 산소도 기체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기체 분자를 우리가 지금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부아제는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은 돌턴과 그 이후
여러 과학자들이 또 계속 원자론에 대한 어떤 그런 화학 체계를, 물리학, 화학을 계속 연구하면서 나온 거지. 라부아제도 원자론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단지 원소,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게 입자로 돼 있다. 여기까지는 안 나갔던 거예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어. 라부아제는 그냥 그 물질 그 자체만 관심이 있었지. 이게 뭐 쪼개지니 안 쪼개지니 여기까지는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돌턴에서 합니다. 그래서 원자론보다는 원소 자체를 중시했는데요. 그래서 라부아제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라부아제 화학 체계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원칙. 즉, 이 세 개는 무조건 만족시켜야 된다. 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질적 실체, 그리고 두 번째가 물질의 양, 그리고 세 번째가 보존 개념입니다.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물질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고, 기체, 우리가 맨눈으로 당장 못 보지만 어떤 실험을 통해서 기체를 분리하고 뭐 물도 전기분해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직접 오감을 통해서는 안 되지만 실험을 통해서는 뭔가 있다라는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적 실체인 거죠. 그리고 물질적 양, 산소 1리터, 이렇게 어떤 봉지에 산소만 딱 주입시켜서 1리터라는 부피를 직접 정할 수가 있죠. 이게 물질의 양입니다. 보존 개념은 이따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정량적, 그러니까 정확한 양인 거죠. 정확한 양, 정량적이고 일관적인 이 세 가지 틀이 잡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틀에 의해서 일관적인 그런 설명을 시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플로지스톤은 이 세 가지 틀에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냐면 바로 질량이 없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질량이 없다는 거는 결국 물질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질량이 곧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 실체로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부아제는. 그래서 플로지스톤은 계속 거부한 거예요. 불분명한 개념이니까,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니까 얘는 딱 정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라부아제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정의했냐,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분류했냐 하면, 물질을 어떻게 정했냐면 물리적으로 관찰되고, 여기서 물리적이다 하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오감뿐만 아니라 그냥 그 실험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물리적인 그런 현상으로서 관찰할 수 있고, 관찰되고,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뭐 양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물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소는 뭐냐? 원소는 어떻게 정했냐면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물질들이에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죠. 하지만 산소는 화학적으로 분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연구하면서 화합물과 혼합물에 대한 개념도 정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뭐 배웠겠지만 화합물은 어떤 원자와 원자 사이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결합된 새로운 특징을 가지는 물질이지만, 혼합물은 말 그대로 그냥 두 개가 따로 노는, 섞여만 있을 뿐이지 따로 놀아요. 설탕물은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이죠. 왜냐면 물 따로 설탕 따로니까요. 근데 뭐 그렇게 돼 있죠. 네. 여기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 화합물, 혼합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근본적으로 구별하면서 이 과학혁명,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과학혁명 이후로 화학 변화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제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갈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두 번, 그 동글뱅이 2번부터 라부아제가 나왔으니까, 라부아제의 첫 번째는 플로지스톤을 믿지 않고 연소는 산소를 흡수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었고, 지금 두 번째로 한 것은 라부아제의 화학 체계는 뭐냐? 이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은 원소, 그리고 화합물,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라부아제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것인데요. 이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화학원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또 할 거니까. 이게 뭐냐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결국은 단순 물질, 그러니까 원소, 그리고 화합물, 혼합물로 존재하는데, 이 물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전체 일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도 자연의 일부고, 책상도 이 자연의 일부, 나무도 자연의 일부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자연으로서 서로 이렇게 똑같은 자연의 일부고, 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인간을 땅에 묻으면 다시 유기물로 분해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체들도 어떤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이 화합물, 혼합물, 원소 이 세 가지도 결국은 이 물질의 물질을 하나로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원소였다가 화합물이었다가 혼합물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가지고 있는 그 질량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이제 라부아제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이 실험을 가설 연역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설 세우기입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우주 안에서, 왜 우리 데카르트 할 때도 나왔지만 우주 안에서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고 보존되기 때문에 이제 물질 역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물질 역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은 그 질량 역시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어딘가에 있을 뿐이지, 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질량 역시 보존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질량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은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즉 질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가설을 세웠고요. 가설의 시험, 즉 이거를 시험으로서 한번 진행해봤는데 뭐냐면, 수은을 연소시켜서 수은을 태워서 질량이 늘어난다 했죠. 질량이 늘어났을 때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수은이 늘어난 만큼 산소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결론, 물질의 연소는 플로지스톤의 방출이라고 할 수가 없고 바로 공기 중에서 줄어든 산소가 흡수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얘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보면은 책에 89쪽 위에 또 다른 석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체를 태웠을 때 질량이 증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산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연소랑 엮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라부아제가 한 게 아니라 이후지만, 물을 전기분했을 때도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이 수소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의 합이 그 분해하기 전에 물의 질량과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후로 계속 긍정적 발견법을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조금 더 이렇게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퇴행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실험을 통해서 질량 보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화학 반응 전에 물질의 총 질량, 그러니까 불로 태웠든 이렇게 섞었든 하든 간에 상관없이 화학 반응 전의 물질의 총 질량과 화학 반응 이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부아제의 근대화학 개혁은 여태까지는 3개 했죠. 아까 말했던 그 산소의 발견,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연소는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 화학 체계로서 이 물질은 원소, 화합물,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은 동일하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제의 근대 화학 개혁은 뭐냐면, 화학 변화와 물질에 관해서 명확하게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사적 의의예요. 라부아제의 근대 화학 개혁이 가지는 과학사적 의의는 화학 변화와 물질에 관해서 명확하게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물질의 최소 단위로서, 어떤 물질의 최소 단위로서 원소를 단순 물질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제 원자로서 다시 나오고 그 원자도 또 쪼개지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하지만 이 물질의, 즉 어떤 하나의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그 물질의 최소 단위, 양성자랑 중성자는 물질을 어떤 그 자체로서 구색할 수가 없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자가 되면은 물질의 특성이 나오죠. 근데 이때 라부아제는 원자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소를 단순 물질로서 정의하면서 이 단순 물질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보존된다.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은 단순 물질, 그러니까 원소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최소 단순 물질이고, 화합물은 이 단순 물질들이 원소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결합한 상태를 이제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화합물은 그 화합물만의 특징이 또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렇게 화합물이 원소들이 결합된 것이라면 반대로 이 화합물을 어떤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다시 분해를 시킬 수 있다. 그 원소,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서 다시 분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여기 들어가죠. 이러한 결합과 분해 과정에서 질량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라부아제의 질량 변화, 자연 변화가 뭐냐면 책에도 나왔지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는 말 그대로 고체의 모양, 크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하고 운동한다는 건데요. 크기랑,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 그냥 변하는 거, 물리적으로 변하는 거, 쪼개고 부수고 이런 것도 다 물리적 변화겠죠. 화학 변화는 뭐냐면 물질들이 결합하거나 분리돼서, 즉 원소가 실제로 원자죠. 이 원자가 결합 분리되면서 다른 성질을 지닌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합물로서 바뀌거나 아니면 화합물이 분해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다 화학 변화겠죠. 그래서 상태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체, 액체, 기체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것들, 이게 바로 물질의 상태 변화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의 명명법도 체계화시켰는데요. 이게 라부아제의 업적 4개, 네 번째입니다. 바로 산소만 봐도 아까 뭐 플로지스톤이 없는 기체부터 해가지고 더 많았어요. 생명의 공기, 뭐 뛰어나게 호흡이 잘 되는 공기, 이런 식으로 명명법이 산소 이름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라부아제는 이게 싫은 거야. 싫어가지고 본인만의 화학 체계를 탁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물질을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33가지의 원소를 각각 찾아서 원소표를 작성한 겁니다. 얘가 뭐 1번, 2번 이런 주기율표처럼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원소가 있다 정도로서 원소표를 만들었어요. 33가지를. 이 만들 때 원소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단순하게 딱 명사로서 쪼갠 겁니다. 지금 간단한 것만 봐요. 생명의 공기, 생명의 공기. 그러니까 뭐 에어 오브 라이프 이런 식으로 됐겠죠. 기니까 한 단어로 줄인 거예요. 옥시제니움. 이때는 라틴어를 썼으니까 옥시제니움 이렇게 썼겠죠. 영어로는 옥시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 이름이 반영된 체계적인 이름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명명법을 또 제작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명명법, 화학원론 등 화학책을 알리기 위한 책을 저술해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름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마치 단위를 뭐 물리적 단위, 거리라든지 질량 이런 거를 어떤 표준으로 통일했던 것처럼 라부아제도 그렇게 통일을 한 거죠. 파이어아벤트가 봤으면 딱히 좋아하진 않았겠네요. 이 라부아제의 명명법은 옆에 책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붕산을 갖다가 옛날에는 홈베르크에 진정시키는 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염산이 산, 우리가 산소할 때 산이 아니라 여기는 그 산성할 때 산이에요. 애시드. 그래서 붕소의 붕자랑 염산의 산을 따서 우리도 붕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거기 사람들도 이제 붕소의 그 붕자랑 산성의 산자 애시드를 합쳐서 보릭 애시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호전적인 에티오피아 사람들, 에티오피아 똑같은 거예요. 호전적인 에티오피아 사람들 갖다가 이제 산화철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산화철은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서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라부아제는 산소의 양을 기준으로 산소를 좋아했으니까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황산과 아황산을 구별하는 등 이제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산화철도 여러 개가 있대요. 거기가 그 이제 산소에 따라서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이름을 반영시키고 체계적인 명명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예로 들면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 이산화탄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게 한문식 일제식 표현이긴 하지만 이산화탄소 할 때 탄소가 산화가 된 거예요. 산화가 됐는데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냐? 2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산소 2개, 탄소 하나가 결합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탄소 하나 있고 산소 옆에 뿅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인데 영어로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데 탄소가 영어로 카본이죠. 그래서 C를 씁니다. C. 그래서 탄소 해서 카본이고 다이옥사이드는 뭐냐면 옥사이드가 산화라는 뜻이에요. 옥시젠이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가 늘러붙었다. 산소가 늘러붙은 걸 산화라고 하거든요. 산소가 늘러붙은 것을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라틴어나 영어도 계통해서 접두어로 2개가 되면 다이라고 하고 3개가 되면 트라이. 그래서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 하죠. 또 트리오 이런 게 있죠. 뭐 쿼드라, 펜타. 여러분 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더블도 다이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면은 산소가 2개가 늘러붙어 있기 때문에 다이옥사이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출석 체크 안 했네. 출석 체크는 뭘로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영어로 써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걸로 하면 안 돼. 계속 이어가 볼까?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가 였으니까 라부아제 이번 편 출석 체크 문제는 느끼는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한번 끝까지 해서 딱 합쳤을 때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끼는 요게 이제 출석 체크고요. 학습 과제는 이번 차시는 없습니다. 알았죠? 없으니까 이거 보는 4반, 6반 친구들은 수행평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반, 5반, 7반 학생들은 시험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이 추운데 아마 계속 다음 주까지 추울 것 같아요. 다음 주로 해봤자 내일이지만 여튼 고생 많았고 듣느라 3반, 5반, 7반 학생들은 이거가 끝이 아니라 앞에 뒤에 돌턴까지 더 들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schüss!